자, 이낙연이 어제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자기들이 만장일치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최종 후보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조항에 문제는 있으니까 고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지요. 자, 그러니까 한 몇 시간 만에 이낙연이 승복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이 승복한다고 했지만은 이 배경에는 이낙연 측에서는 일부는 승복한다고 하고 또 일부는 소송을 하고 하는 일이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이가 혹 지지율이 내려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타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재명의 지금 후보로 확정된 지 3일이 지났는데 지금 이 후보 확정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후보가 되기 전보다 더 내려가서 보통 여당의 후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최소 5% 최고한 10%까지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장시간 유지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또 이낙연을 지지했다라는 사람들에서는 차라리 윤석열을 찍겠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 이낙연의 경선 승복이라는 말을 얻어냈지만 원팀이 돼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는 전혀 이낙연 측이 심정적으로 힘을 보태지 않을 거고 특히 호남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이가 이낙연 지지자를 겨냥해서 1배에 비유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지금 파장이 일어서 송영길 사퇴 청원 탄핵론까지 등장하고 있고 권리당원 게시판에 당대표 아웃, 문파표 필요 없다라는 성토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패배한 후보의 선대위원장에게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한다라거나 그 패배한 후보 지지자들을 일배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고 당의 수석 대변인이 당내 정치인 상대로 이런 비난은 논평을 내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이낙연 캠프에서 전략실장 및 대변인을 맡았던 김광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낙연 캠프의 정운영 공보단장도 송 대표가 이낙연 지지자들을 일배에 비유하고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원팀을 하자는 것이냐 깨자라는 것이냐. 당 대표의 언행이 이렇게 감정적이고 배타적인데 어떻게 단합을 이루어낼 거냐. 이심 송심 말 맞다나 이재명 측에는 한없이 관용적이고 편을 드는데 이게 과연 당 대표의 올바른 처신인가. 일각에서 송영길 탄핵론이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송영길은 YTN 인터뷰에 나가서 경선 결과 논란이 벌어진 무효표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지지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거의 일배 수준으로 공격했다. 언론 개혁을 떠들던 그런 개혁당원이라는 분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걸 보고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악의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행태는 일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서른 선대위원장 이낙연 측의 위원장이 이재명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거의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이심송심이라고 이재명의 마음이 송영길의 마음이라고 이것들이 완전히 편파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자, 한 권리당원은 당원을 모욕하고 부정선거를 일삼고 당무위원회 박수 표결이라는 이런 유례없는 어마무식한 절차를 자랑하는 송영길부터 탄핵하자. 당대표가 당원들에게 일배라고 하니 미쳐 돌아간다. 4.4 5.27에 당원에게 일배라는 모욕 주는 당대표 아웃. 이런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지지층이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는 14.2, 윤석열에게 투표하겠다가
40.3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이낙연을 지지했던 오리지널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떨어지는 사태를 원하고 있을 거다. 그 정도로 지금 분노가 심화되어 있고 청와대와 결국 당이 이낙연을 아웃시키고 이재명을 억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별도로 이낙연 측은 지금 가처분 신청 소송 비용을 모금하고 있는데 30분 만에 2,000명이 모여들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옳지 않다, 수용하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선 투표 불발에 대해 이낙연이 마지못해 승복하는 제스처를 했지만 과연 이낙연과 이재명이 화합이 될까라는 부분에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 이 갈등 과정에서 이재명 평등 송영길에 대해서 이낙연 측이 매우 섭섭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지지층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규가 문제가 있다면서 고치지 않고 추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번 건은 하자가 있어도 돌이킬 수 없다고 우격다짐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친문 지지층은 SNS를 통해 문재인이가 이재명 당선을 축하하는 청와대 공식 SNS 메시지를 굉장히 비난하고 나서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당규를 고치겠다고 한 것도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래놓고 일방적으로 우리 보고 승복하라고 하면 내부 봉합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송영길이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낙연 측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선관위 결정을 고집한 것도 지금 문제를 굉장히 키웠고, 그러면 당 대표가 중도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나서서 이재명을 지나치게 비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당 지도부가 정말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낙연에게 선대위원장을 제안한다라는 얘기는 이건 정말 불쾌하니까 꺼내지 마라. 이렇게 한 팀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자, 이낙연은 수용 입장을 밝히고 강원도로 가버려서 한동안 강원도에서 집거할 거다. 그래서 이재명이나 송영길과 만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당에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굉장히 강하게 이 동당 내부의 홍준표, 유승민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오느냐는 둘째 문제고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향한 당내의 비판을 갖다가 반박을 했습니다. 자, 본선 경선 이후 줄곧 원팀을 강조했지만은 도덕성 논란 등 자신을 향한 공세가 집중되니까 작심하고 공격을 했는데 어제 제주시에서 자기 캠프 선대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 이건 뭐 여당 야당이 따로 없다. 정치하기 전에는 핍박받는 훌륭한 검사라고 당 선배들이 다 말을 하더니만 정치에 발을 들이니 갑자기 핍박이 어옥으로 바뀐다. 비리가 드러나면 수사를 하는 상식적인 일을 했음에도 저 하나를 죽이려고 탈탈 턴다. 자, 그래서 최근에 유승민이 이재명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 간의 사이 문제를 윤석열과 고발사주 검사와의 관계에 비유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야당 대선 후보가 할 소리냐, 이런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하겠느냐라고 말을 했고, 홍준표 후보가 앞서 제주를 한국의 라스베가스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건설업자나 좋아하는 이런 식의 공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에서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여기저기 폭탄을 던지고 다닌다 라고 직격을 하며
자기한테 대한 검증 공세에 대해 저야말로 본선에 나가도 전혀 끄떡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연일 홍유 쪽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데 대해 반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10수년을 지내왔는데 월급쟁이 공직생활을 해온 사람한테 도덕 검증 잣대를 들이대는 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은 윤석열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당 해체 개연성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이 위장당원에 언급한 부분에 최근에 당원이 19만 명인가 늘었대요. 그런데 그 는 당원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 측은 좀 의심을 하고 있죠. 유튜버가 마치 문제가 있는 듯 이준석이가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을 그대로 두고 당이 대선에 이긴다라는 것이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 나이가 젊지만 이준석이가 들어와서 저 당의 방향을 젊은 사람답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보수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제시하면서 과감하게 개혁되도록 한 게 있어요. 뭘 한 게 있어요? 그야말로 거풀만 젊은 놈이지 속으로는 온갖 정치 공작과 같은 행동을 다 해왔고, 지금 대장동 사태 속에서 이준석은 대가리라도 빡빡 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식에 들어가고 특검하자라고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어제 이렇게 말하니까 홍준표, 유승민이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말까지 하고 당이 발밑에 있는 것 같냐, 홍은 오만방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저 당이요, 참 내가 볼 때 갈수록 태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야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요, 이번 이 대선은요, 경선이 끝나도 여야가 각각 엄청난 문제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아마 여야 내부에서 끌어내리려고 바꾸려고 시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야를 넘어서는 온갖 폭로들이 이렇게 만발하고, 또 문가리가 참지 않고 온갖 정치 공작들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여기에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중국의 시진핑도 끼어들어서 한국을 자신들의 그야말로 속국처럼 남게 하기 위해 대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적당히는 이길 수 없는 아주 힘든 대선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이재명의 행태를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저 이재명이 대선에 당선 안 되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문도 이재명한테 같이 자기 운명을 태워서 올인해버렸어요. 이제 문도 이재명도 이재명이 실패하면 함께 죽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갖고 올 대선에서의 무리수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쟁을 해야 이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